이 겨울에 내란을 하는 놈들은 가중처벌해야 한다. 아, 추운데 이씨. 맞아요. 예, 반갑습니다. 아수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또 일주일 만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제 옆에 두 분의 이사장님 모시고 요즘 돌아가는 이 시국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오전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아니, 내란 세력의 주범. 호칭조차 붙이기가 민망한데, 이 내란 세력의 핵심인 김용현 이 기자회견문이 변호사들이 좀 발표를 했는데, 좀 내용 보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 새끼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맞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윤석열이 이렇게 계엄을 시도한 이유는 지난 2년간 무수히 많은 이 야당의 어떤 탄핵 행포, 정치 폐악질, 여기에 대해서 피치 못한 대응이었다. 이건 내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더라고요. 야당입니까? 여당이 아니고? 여당이 아니고 야당의 횡포.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근데 사실 정말 이게 총선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또한 이제 정치를 좀 변화시키겠다, 제대로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국민들 앞에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없어지고, 야당이 횡포해서 이대로 정치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다. 이런 논리를 지금 앞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웃기만 우리 하시네.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것이다. 보는 내내 아마도 다들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민주주의가 뭔지, 헌정 질서가 뭔지. 사실은 첫 번째, 지난 2년간의 야당 행포, 국정 폐악질, 정치 폐악질, 선관위 부정선거, 종북 주사파의 암약. 네. 참.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내란을 멈추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내란을 멈추지 않고 있구나. 진짜 선관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만들었던 그 선거도 부정선거였는가. 사실 그거 홍준표와의 관계 속에서 여론조작, 그렇죠. 여론 조작해가지고 명태균이 여론 조작해서 후보됐잖아요. 후보됐죠. 그런 것이 사실 부정선거죠. 참으로 진짜 보는 내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용서가 안 되었어요. 똑같은 심정을 그 기자회견문 뉴스를 접했던 우리 국민들이 똑같은 진짜 제대로 용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선관위 부정선거가 이제 두 번째 거론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이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장악을 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부정선거의 이 내용들을 다 확인하려고 했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게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양반들이 정말로 이 이 헌정 질서에 대한 개념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 이제 극우 유튜버들의 단골 단골이죠. 윤석열이 계속 거기에 심취해 있다는 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0.7% 포인트로 이긴 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죠. 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야당에서 그 0.7% 20몇만 표로 당선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다시 낱낱이 좀 조사해봐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앞서 이 선관위 부정선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세 번째 나온 게 그 전에 이제 그 촛불로 간신히 이렇게 정권을 바꾸려고 했는데, 어떻게 윤석열이 올라온 그 이후에 2년 벌써 반이 넘었죠. 그 사이에 이 윤석열의 정치 폐악질, 아까 기자회견문에 나오는, 저도 그 용어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적반하장도 정말 유분수고, 이루 참 말할 수 없는 이 지금 그 촛불에 나오는 분들의 어떤 공감이 어떻게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폭발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좀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현과 윤석열이 나와서 기자회견이든 뭐든 입장을 밝히면 밝힐수록 탄핵 여론은 높아질 것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또 저는 이제 세 번째 김용현의 어떤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 중에서 또 언급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종북 주사파가 암약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뭐 대한민국 질서를 흔들고 있고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계엄이 필요했다. 이 논리를 또 들고 나왔어요. 근데 김용희 의원은 네. 종북이 뭔지 주사파가 뭔지 알까요? 그냥 윤석열에게 반대하면 다 종북 주사파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이가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정치학자로서 진짜 윤석열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너 자유가 뭔지 아니? 정치적 자유, 신체적 자유, 이 자유의 개념이 어디서 유래된지 알으라고 물어보면 걔 모를걸요? 그냥 막 한마디로 우리 경상도 말로 벌로 지키는 거예요. 뭘로 지킨다. 정말 개소리야. 그 개소리 앞에 놓고 지 반대하는 것, 지 마음대로 진짜 반민주, 반국민 국가를 완벽한 독재 체제로 가져가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이분이 최근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하고 크리스마스 때 아기 주님 탄생, 예수 탄생에 맞춰서 그 성스러운 전당에서 목사님 신부님께서 윤석열을 지랄 발광이라고 표현했더만요. 저는 지랄 발광까지는 아닌데 미친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 실장님이 이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예비 1차 구급 명단 1,800명 외에 2차 1,800명. 사실 1,800 맞는가? 1,800명이라는 얘기. 우리는 다 선량한 사람들이니까 관계없는 거죠. 두 분은 조금 개연성이. 그 1,800명을 지금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해서 사실 뭐 제가 보기엔 두 분은 조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D 등급이에요? D, E, 우리 예외인가? 어쨌든 지난 일주일 사이에 추가로 이제 드러난 어떤 충격적인 전모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수거, 사살, 처리 이런 표현들. 백령도 가는 배에 싣고 가서 폭격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병력을 자원이라고 하는 군인적 발상. 거기서 이제 HID가 왜 북에 인민군복을 주문했는가. 그리고 아직도 35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고 또 그런 게 어떤 조작을 우리가 위장작전이라고 하죠. 위장깃발 작전을 통해서 공작을 하고 일단 전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계엄을 합리화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행을 이제 북의 소행으로 덮어 씌워서 충돌을 이렇게 극단까지 몰고 가는 이런 위험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김용현 기자회견이 이제 극우 세력의 총집결이다. 응? 그렇죠. 결집하고 이제 반격을 유도하기 위한. 그리고 그저께 윤석열이 계엄 크리스마스 예배까지 내란범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와서 이제 진짜 하는 관전에서 불러서 가는 목사와 그 교인들은 뭐 하는 진짜 뭐예요? 옛날에 전두환 요창기도회 했던 다 그런.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정광훈류의 말도 안 되는 기독교계들을 총 직결시켜가지고 나라를 갈아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오늘 발표한 김용현의 기자회견문이 노리는 것은 이번 계엄의 어떤 본질이 이거니까 이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에 맞서가지고 우리 편이 다 결집해서 이것을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예수님 탄생이 2024년인데 그 예수님을 진짜 능멸한 짓이네요. 참 위험한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내란죄, 수괴 이런 모의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외환죄까지. 그렇죠. 국지전 유도. 남북 전쟁 그다음에 이게 북미 간의 충돌로도 비화할 수 있는 엄청난 참화가 있을 뻔했는데 이걸 지금 그동안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를 날리고 또 그저께 또 보도가 나왔죠. 북에서 오물풍선 이렇게 대응한 거를 드론을 띄워서 몇 차례 폭발했다. 그건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인데 이런 외환죄 지금 오늘 이렇게 외환죄 몇 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죠. 시민사회가. 이런 외환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더구나 자기 입맛에 맞는 언론 몇 개만 불러서 내란 외환의 주범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좀 서글픈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우리가 요 지점에서 이 아수다를 시청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진짜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 내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진짜 나이브하게 이제 대세는 탄핵 안 되겠어?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그들을 여전히 윤리와 도덕, 진, 선, 미의 이런 정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인간적 상식의 오류다. 그들은 진짜 인간이 아니다. 사람 취급하지 말자. 짐승이다. 5천만 국민들을 생존을 예. 전쟁적 나락으로 몰고 가더라도 지들만 살겠다고 그따위 짓을 했던 게 본질이면 끝끝내 이들을 처벌할 때까지 법의 심판이 딱 내릴 때까지는 결코 허투루 그들을 저편까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내용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극우 세력들, 특히 교회를 기반으로 한 하겠죠. 그리고 태극기 부대들 총 결집을 해서 이 응원봉의 이 물결에 맞서가지고 거의 내전에 준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좀 되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은 이 탄핵을 헌재에서 인용하는 이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게 남아있지만 지금 이게 원만하게 순탄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 핵심은 지금 한덕수인데 예. 한덕수가 이 고난 대행을 하라고 했더니만 지금 내란을 대행하고 있다라는 이런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그렇죠. 한덕수는 이제 현재 하는 역할을 보면은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 핵심적인 주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지금 이제 장벽을 쳐놓고 뭐 여야 간이 합의해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몽리를 부리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왜 맨 처음에 민주당에서 뭐 국정협의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입장이나 지위를 이제 보장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좀 한덕수를 자유롭게 좀 풀어놨나 이 뭐 한덕수가 지금 완전 날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방해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 오도록 만든 것이 애초에 좀 민주당의 좀 실책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지금은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다시 한덕수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그 사이에 한 보름에 가까운 시간이 그냥 허비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최초에 이 비상계엄 내란 상황을 국회가 진짜 정광석 진짜 하늘이 도왔는지 국민적 민의가 높아서 그렇게 막았는지 국회가 그걸 발빠르게 불법으로 딱 간주하고 막았던 건 사실이죠. 네. 그 이후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던 건 사실이에요. 국회의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이후에 가장 결정적으로 내란의 주범이잖아요. 이 내란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속속들이 나오잖아요.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예. 예. 그 1년 전부터 한덕수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렇죠. 다만 그날 그 시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수는 있어. 예. 그러나 전체의 기준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공범이 아니죠. 주범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나이브하게 그를 국정협의의 대상인 것처럼 그런 엄청난 미스테이크죠. 예.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적 이 엄청난 열기가 있을 때 현행범에 가까운 내란 외환죄입니다. 밀어붙여야죠.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오히려 밀릴 것이다. 근데 민주당은 왜 처음에 그런 식으로 좀 느슨하게 그냥 나이브한 거죠. 나이브하게 나왔는가. 저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바이든이 한덕수하고 10여 분간 통화를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리고 그 무렵에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미국도 윤석열을 버렸다. 미국도 이번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다. 마치 이제 미국이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이 내란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 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미국도 그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방송에 나와서 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미국도 우리 편이다 마치 그럼 미국도 윤석열 버렸다 미국이 이렇게 돌아선 이상 이 문제는 원만하게 풀릴 것이다 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도 뭐 정체성이 좀 나이브한 부분도 사실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도 애초에 판단이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계엄을 저지하고 이렇게 윤석열을 손절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렇게 그런 예상을 했는데 추측을 했는데 사실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고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기존의 이렇게 수구 권력들을 이양을 시키겠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도 나이브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처럼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전 세계적인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신냉전 전략. 다극화의 물결 속에서 미국이 일극 패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 신냉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중동, 전 유럽, 전 아프리카, 남미 어디든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익적 관점에서 맞죠. 그렇죠.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만큼이나 굉장히 위험천만한 군사적 긴장, 정책 긴장이 높아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부합되죠. 물론 바이든, 해리스 이 일당들 맞습니다. 이게 낫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한국의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이 상황 자체를 저는 미국은 즐긴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미국적 이해관계를 최고조로 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자기들한테 충성하고 국힘이야 관리 안 해도 충성하잖아요. 그런 기조가 있는데 다만 윤석열이 12월 3일 날 밀어붙였던 그 상황, 군을 동원하려고 했던 과정, 진짜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감당이 안 됐는데 그것을 미국 패스시키고 마음껏 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경거망동하지 말아라고 얼라트를 주기 위해서 그랬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이 윤석열이 주도했던 비상계엄 내지는 전시계엄을 위해서 내란 국지전 유도 이 모든 것들을 미국은 한눈 못해 쫙 보고 있었다. 그 의도를 큰 틀에서 진짜 이해한다라면 이후의 형국도 진짜 나이브하게 미국이 윤석열을 버렸다. 미국이 뭐 한미동맹 관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석들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보면요. 미국이 바이든이 한덕수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에 대해서 그 전화 통화를 한 것 자체가 이제 힘을 실어주는 과정. 신호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한덕수는 조금 뭔가 내란 주범의 하나로 몰렸다가 자기는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 국정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로 부각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 쪽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의 이 내란에 대한 명확한 비판,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으로 보면 또 민주당을 또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형태로 다 비춰졌거든요. 저는 이게 전형적인 미국의 이중 플레이, 또 한편으로는 극우 보수 세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은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군사적인 위기를 초래한 윤석열은 날리더라도 이 극우 세력, 국힘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만큼은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보다는 적당히 민주당을 견제하면서 이 판으로 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번에 그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지난할 것이고 굉장히 많은 내부였던 충돌이나 이런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한국 정치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것을 미국은 꽃놀이패처럼 즐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승만의 집권 미국이었죠. 5.16 군사고 됐다. 미국이었죠. 미국이 사주한 거죠. 80년 신군부 즉 김재규의 박정희 시해 김재규의 뒤에도 미국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11기, 6.4 11기 이들 뒤에도 미국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하우스만, 미국적 이해관계. 저는 한덕수 현 권한대행 총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냥 미 국무성하고 바이든하고 또 통하면서 한덕수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난 수십 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진짜 가장 큰 힘이 있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뒤에는 자기는 미국이 자기 배후에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내란의 연장선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부터 많은 세 가지 것들을 마음껏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배후에 미국 있다고 보겠죠. 뭐 누굴 믿겠어요 지금. 미국만 믿겠죠. 그러니까 대놓고 내란 범죄 동조하는 듯한 계속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퇴임 3주일 정도 남긴 바이든이 예. 전화해서 이렇게 내정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또 이 주한 그 미 대사 골드버그 예. 이 친구는 취임 전부터 유명한 그 쿠데타 전문가죠. 그렇죠. 예. 빅토리아 눌런다고 똑같이 전세계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내정 개입하고 조작의 전문가인데 지금 뭐 이렇게 여야 대표들을 계속 만나면서 어떤 얼마나 재밌겠어요. 즐겁게 장난을 치고 있는 이건 참 이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본질을 시청자들이 알아야 되고 민주당이 알아야 되죠. 네.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민주당도 좀 명확한 이 사태의 본질과 흐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거를 그냥 우리 김 사장님 말씀대로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서 잘 될 거야 내지는 뭐 미국이 뒤에서 이렇게 우리를 밀어주는데 그 방향으로 해결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다. 네. 저는 걱정스러운 게 어제 오늘 이렇게 뉴스 보니까 지금은 법의 시간이잖아요. 예.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죠. 보니까는 윤석열 이 법률 대리인 구성단이 뭐 어마어마하게 메머드급으로 수백 명의 법비 전문가들이 다 붙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잖아요. 총결집이네. 예. 윤석열 영화대 민정수석실, 공개기강 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 수백 명의 그 법비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 전부 대한민국이 내노라는 김앤장, 김앤장의 배우 미국 이 관계 속에서 엄청난 법리 논쟁이 들어갈 거예요. 저는 헌재가 누가 보더라도 불을 보도 명백한 내란 외환죄 해당됨을 알면서도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그렇게 상식을 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단 한두 명이라도 이탈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분단체제가 만들었던 모든 이 법체계 속에서 분단체제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었고 내란이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단체제의 틀 속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재앙이 온다. 이 상황에서도 처벌을 못한다면 단행 못 지킨다면 그렇다면 그 힘은 민에게 있습니다. 민에게 어떤 힘을 실어줄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내란이 성공했거나 외환이 성공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충돌까지 벌어지고 했으면 상상하기 힘든 참혹한 저희도 상황들이 그렇죠. 이 방송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었겠죠. 예. 두 분은 재연될 수 있었겠죠. 우리 말입니까? 예.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D급.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저들의 반격 그리고 쭉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큰 통제 질서 하에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그 내란 외환의 현행범들을 힘으로 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관용적인 그리고 또 다른 내란 주범이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중대 범죄를 그 절차의 민주주의로 지연시켜서 힘을 빼면서 또다시 플랜 B의 장난을 치려고 그렇죠. 하는 이런 그 수구 세력들과 미국 이런 흐름들을 정말 누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각성된 민중의 힘. 광장의 힘밖에 없죠. 장결한 민중은 실패하지 않는다. 지금 잘 말씀하신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이 결집된 힘을 빼고 이걸 통해서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획책했던 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광장에 모인 우리 시민들의 힘이 아닌가. 또 이 시민들이 힘이 있어야지 민주당도 흔들림 없이 이 싸움에서 맞습니다. 시민들과 같이 갈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지 미국도 딴 생각을 못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요번 주말 뭐 매주 열리고 있지만 또 매일 열리고 있지만은 이 요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결한 민중은 12월 26일 김용년의 회견문을 보고 분노한 우리 광장의 시민들은 다시 한번 12월 28일 날 집결해서 이 판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을 12월 28일 광장에서 만납시다. 그렇죠. 이번에 그 남태령에서 우리가 극적으로 확인한 어떤 민초들의 에너지, 전몽준의 후예들, 그리고 2030 거기 보니까 유관순의 후예들, 강광석, 전농 옛날에 정책국경 출신이죠. 전남 해남 강진에서 농사를 짓는데 전 친구예요. 그를 보고 진짜 이 끓어 넘치는 국민 대중 민중의 힘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28시간의 그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투쟁과 사랑과 연대. 그 요번에 촛불에서 그저께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겨울에 내란을 하는 놈들은 가중처벌해야 된다. 추운데 이씨. 맞아요. 체력 딸려서 매일 못 나가겠어. 촛불 행동은 3년간 촛불 들고 있어요. 촛불 행동은 윤석열 당선 시작때부터 계속 3년간. 자, 우리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응원봉의 물결은 더욱더 광장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눈앞에 다가온 이 극우 세력들의 준동, 총결집, 반격을 민중들의 힘으로, 광장의 힘으로 막아내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내란 주범들의 척결과 그리고 우리 광장의 힘으로 만들어낸 이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12월 28일 여러분들과 함께 광장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나오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